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지주인 서대감이 살았습니다. 서대감 집은 조상대대로 마을의 땅을 소유한 지주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하늘 같은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서대감에게는 태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수는 외동아들이다 보니 서대감 부부는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길렀답니다. 그러다 보니 태수는 자신밖에 모르는 철부지로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머슴 덕배를 데리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웬 노인 하나가 지게에 항아리를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덕배야, 돌멩이 하나 주워오거라. 아니 도련님, 갑자기 돌멩이는 어디에 쓰시려는지요?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뭔 말이 많은 것이냐. 덕배는 돌멩이를 어디에 쓰려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지체 높은 태수도련님이 가져오라 하니 얼른 돌멩이를 주워다 주었답니다. 여봐라 덕배야, 내가 저 항아리를 맞추겠느냐? 못 맞추겠느냐? 아니 도련님, 그러다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누가 너보고 저 노인네 걱정하라 했느냐? 내가 저 항아리를 맞출지 못 맞출지 그거나 어서 말해보거라. 태수의 말에 덕배는 또 도련님의 장난기가 돋았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야 당연히 맞추시지요. 그러자 태수는 항아리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는 빗나가고 말았지요. 하나 더 가져오너라. 덕배는 얼른 돌멩이를 주워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또 빗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서야 항아리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술이 모두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놈이 돌멩이를 던진 것이야? 깜짝 놀란 노인은 태수를 보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노? 아까운 술이 모두 쏟아져 버렸으니 아이고. 도련님 이 술이 없으면 지들 식솔들이 밥을 굶습니다요. 아니 그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도련님이 돌을 던져 항아리가 깨졌으니 술값을 물어주셔야겠구먼요. 아니 이놈의 노인네가 미쳤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던진 돌멩이에 항아리가 와서 맞은 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태수는 항아리를 장난으로 깨놓고도 오히려 노인을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횡하니 가버리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원통하고 분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땅을 죄다 가지고 있는 서대감의 외동아들이다 보니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지요. 자칫 서대감에게 찍히는 날에는 마을에서 살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은 눈물을 머금고 술을 다시 빚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이 열리는 날 덕배를 데리고 장터로 나갔지요. 태수는 이것저것을 구경하다가 연못에서 연꽃 구경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지요. 여인은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눈이 부실 정도였답니다. 그동안 태수는 많은 여인들을 보았지만 가슴 설레게 하는 여인은 없었답니다. 예, 덕배야, 저 처자는 네 집 여식이더냐? 덕지도 처음 보는 처자인데 지가 가서 한번 물어볼갑쇼. 그래, 네 집 여식인지 알아와 보거라. 그리하여 덕배는 댕기머리 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셔라. 지는 서대감님 댁 머슴 덕배인데 우리 도련님께서 아씨가 어느 분 댁 아씨인지 궁금해하셔라. 그러자 댕기머리 처자가 고개를 돌려 덕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처자의 얼굴을 본 순간 덕배는 숨이 멎는 듯 하였지요. 사슴처럼 큰 눈에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마치 천상의 선녀와 같았지요. 관심 없다 이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덕배는 얼굴이 붉어져 다시 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어느 집 여식이라더냐? 덕배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그것이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요. 무엇이라? 내 놈이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물어본단 말이냐? 에이 바보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뒤따라가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알아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덕배는 멀찍이서 댕기머리 처자를 뒤따라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댕기머리 처자는 걷는 뒷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지요.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선녀가 구름 위를 걷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댕기머리 처자는 장 구경을 마치고 옆마을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배도 뒤따라 가기 시작하였지요. 헌데 댕기머리 처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덕배의 심장이 쿵쿵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뒤따라가다 보니
어느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옆마을 박선비가 사는 집이었지요. 박선비는 학식이 높았으나 벼슬을 하지 않다 보니 사는 게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선비에게 댕기머리 처자가 어떻게 함께 살게 되었는지 덕배도 궁금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덕배는 담장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나올까 하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댕기머리 처자가 박선비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그래, 장구경은 잘했더냐? 한양보다 볼거리는 많지는 않았어도 나름 운치가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느냐? 내가 이곳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이제 내 아비를 잊고 이곳에서 마음 붙이고 한번 살아보거라. 네, 알겠어요, 작은아버지. 담장 밖에서 엿듣고 있던 덕배는 댕기머리 처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처자는 한양에서 내려온 박선비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덕배는 태수도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알아왔느냐? 네, 알아왔어라. 처자의 이름은 박한송이이고 한양에서 내려온 박선비님의 조카였습니다요. 그렇단 말이냐? 그런데 어찌 한양에서 이런 시골 마을까지 내려왔더냐? 지도 그것까지는 알아내지 못했구먼요. 내 놈은 어찌 일을 하다 마느냐? 그것까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손을 써볼 것 아니냐? 그럼 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꼭 알아오너라. 그리하여 머슴덕배는 다시 옆마을 박선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밖에서 박선비의 집안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한송이 처자가 마당에 빨래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러자 보니 덕배는 가슴이 또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도 이렇게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런데 덕배는 이틀 동안을 담장 밖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한송이 처자가 무슨 이유로 한양에서 내려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디 좋은 수가 없으려나. 덕배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송이 아씨가 대문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배는 아씨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아씨가 마을을 벗어나자 어디서 왈패 패거리 서너 명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반반한 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듯 하구나. 이 마을에 이리 예쁘니가 어쩐 일이야. 썩 물러나지 못할까? 어허, 얼굴이 이리 예쁜데 입이 거칠어서야 되겠느냐. 오늘 내가 나를 기쁘게 좀 해주어야겠다. 여봐라, 인연을 내 처소로 데려가거라. 그러자 왈패들이 한송이 처자를 끌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할까? 왈패들이 아씨를 끌고 가려 하자 덕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나서는 것이었지요. 아니, 넌 또 누구냐? 우리가 누군 줄 모르는 것이냐? 그분은 내 놈들 같은 놈들이 상대할 뿐이 아니다. 그러니 어서 풀어주거라. 아니, 저놈이 실성을 했나? 어디 오늘 한번 죽어보거라. 왈패두목은 덕배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덕배는 끝까지 아씨를 지키려 하였지요. 덕배는 코가 깨지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왈패두목에게 달라붙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한송이도 매맞는 덕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키려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 가슴이 짠한 것이었지요. 아니, 이놈이 이리 맞고도 계속 달라붙는 것은 왜 그런 것이야? 도대체 언제부터 무슨 놈들이 이리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달 말이야? 에이, 이런 찰거머리 같은 놈 같으니라고. 두목 이러다 이놈이 죽겠습니다요. 이제 그만하고 가시지요. 그리고 오늘은 서둘러서 태화로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요? 아, 그러느냐? 내 깜박하고 있었구나. 오늘은 내 놈들이 운수가 좋은 줄 알거라. 그리하여 왈패들은 떠나고 한송이와 덕배만 남게 되었답니다. 괜찮으냐?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지는 괜찮습니다요. 아니 코피가 나고 두 눈이 퉁퉁 부었는데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서 날 붙들고 일어서거라. 집으로 가서 치료부터 해야겠다. 한송이 아씨는 자신을 위해 피떡이 된 덕배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더냐? 저를 구하려다 험상궂은 왈패들에게 맞았어요. 그러냐? 어서 이리 데리고 들어오너라. 박선비는 한송이와 같이 덕배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었지요. 이제 좀 어떻느냐? 이제 괜찮습니다요. 박선비도 조카 딸을 구하려다 왈패들에게 맞았다 하니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그런데 내가 내 조카 딸을 어떻게 알고 이리 맞으면서까지 구한 것이냐?
그것이 실은 지가 개인적으로다가 박선비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요. 학식이 높으시고 명망이 있으시니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지요. 헌데 그런 박선비님의 조카딸이니 지가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구먼요. 허헉 그러느냐. 내가 노비치고는 생각이 있는 아이로구나. 어쨌든 내가 나의 조카딸을 위해 이리 몸을 아끼지 않았으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지는 괜찮습니다요. 그나저나 박선비님의 형님일은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요. 지도 마음이 아프구먼요. 덕배는 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한송이 아씨가 무슨 사연이 있어 한양에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지금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내가 내 형님의 억울한 일도 알고 있단 말이냐. 자세히는 몰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알고 있구먼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요. 내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조카딸을 구해 기특하니 말해주마. 형님은 성균관 대사성으로 학문이 무척 뛰어난 분이셨다. 그런데 영모 사건으로 모함을 받으면서 유배를 떠나고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카딸이 내 집으로 오게 된 것이야. 그리 되셨군요. 조카 따님의 상심이 무척 크시겠습니다요. 하루빨리 심적 안정을 취하시어야 할 텐데 박선비님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요. 너는 참으로 보통 머슴들하고 많이 다르구나. 일이 대화가 된다니 참으로 놀랍다. 허나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이야. 소문이 나면 조카딸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야. 알겠습니다요, 박선비님. 지가 지 가슴에만 묻고 입 밖에는 내지 않을 것이구먼요. 그리고 지는 서대감님 댁의 머슴이지만 박선비님께서 제게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달려오겠습니다요. 그러니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리 말하니 참으로 고맙구나. 그리고 지나는 길이 있으면 들리거라. 내 너에게 차 한 잔 대접해주마. 감사합니다요, 박선비님. 그럼 종종 들리겠습니다요. 몸 조심하거라. 아직 몸이 낫지 않았으니 당분간은 조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요, 아씨. 지는 몸이 금방 나으니 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그렇게 덕배는 인사를 하고 박선비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기분이 무척 좋았지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은 없었지만 한송이 아씨가 자신을 걱정해 주니 덕배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태수 도련님을 찾아갔지요. 아니 어쩌다 피떡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그건 그렇고 그래 알아는 왔느냐? 내 지가 확실히 알아왔구먼요. 그러느냐? 그럼 어서 말해보거라. 아씨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요.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으로 휴양을 오신 것입니다요. 아니 그럼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고작 휴양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덕배는 태수 도련님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송이 아씨가 역적죄인의 딸이란 것이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 받을 게 뻔했지요. 더군다나 태수도련님은 절대 알면 안 되었습니다. 태수도련님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었지요. 덕배는 박선비와 대화 후에 박선비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낱 머슴인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인품도 훌륭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한송이 아씨에 대한 감정도 특별해졌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송이 아씨는 덕배의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었지요. 안 되겠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볼 것인데 단순히 휴양이라니 전공법을 쓰는 수밖에 없지. 이번에 아버님 환갑잔치 때 초대를 하거라. 그리하면 우연인 척 접근을 해보아야겠다. 알겠습니다요, 도련님. 그리하여 환갑잔치가 열리기 전날 덕배는 박선비를 찾아갔습니다. 박선비님, 내일은 저희 대감님의 환갑잔치이니 조카 따님과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지요. 그래 알았다. 네 그리하마.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서대감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관아에서는 사또와 육방들이 모두 찾아왔지요. 그리고 마을의 양반들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박선비와 조카딸 한송이 아씨도 찾아왔지요. 이리 오시어요. 지가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요. 덕배는 박선비와 한송이 아씨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대감의 바로 앞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어서 오시오, 박선비. 이렇게 덕망 있는 박선비님이 멀리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미천한 저를 다 초대해 주시니 제가 감사하지요. 그런데 같이 온 처자는 누구요? 인사드리거라 서대감님이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선비님의 조카딸 한송이라 합니다. 그렇소.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을 조카딸로 두었으니 참으로 좋으시겠소. 내게도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태수야, 너도 인사드리거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태수로 합니다. 이렇게 덕망 있는 박선비님과 한송이 랑자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렇게 태수의 계획 아래 태수와 한송이는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송이 낭자, 이곳은 어른들끼리 말씀 나누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그러시지요. 그리하여 태수는 한송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한송이 낭자와 같이 있게 되자 태수는 가슴이 무척 설레었지요. 듣기로 몸이 안 좋아 휴양차 내려왔다 들었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것이오? 한송이는 태수의 말을 듣고 작은아버지가 휴양차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몸이 허약한 편입니다. 그렇구려. 내 소문난 명의를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니 곧 명의를 보내드리리다.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멀리서까지 아버님 환갑잔치를 빛내주러 오셨으니 제 마음의 작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양 마시고 치료를 받아보시지요. 태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한송이 낭자를 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여타 다른 여인들과 다르게 한송이 처자는 한번 품어보고 끝낼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태수는 한송이 처자를 신부로 맞아들여 혼이 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품어보고 싶어도 예를 갖춰야만 했지요. 그렇게 한방에서 밥도 같이 먹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 한송이 처자는 박선비와 집으로 돌아갔지요. 서대감의 외동아들 태수는 어떻더냐? 무엇이 어떠냐고 물으시는지요? 서대감이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구나. 태수가 너와 혼인하고 싶다고 했던 모양이다. 태수도련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보았을 때는 무척 예의 바르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그러느냐? 그렇다면 좀 더 만나보고 마음이 서면 내게 말해주거라. 태수도 서대감도 널 무척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내 마음만 서면 혼례는 어렵지 않겠더구나. 만석직이 부자 서대감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대대손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선비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나와 같이 벚꽃 구경 가지 않겠소? 이때가 이 마을에서는 벚꽃이 가장 활짝 필 때요. 그리하여 한송이는 태수를 따라 벚꽃 구경을 나갔습니다. 들판에는 벚꽃들이 무척 아름답게 활짝 펴 있었지요. 어머 아름답군요. 이렇게 많은 벚꽃은 처음 봅니다. 내가 뭐라 했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 않았어. 한송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활짝 핀 벚꽃을 보니 모든 심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지자 한송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서대감 집에서 집사가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어서 오시오. 대감께서 혼례에 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조카딸의 마음이 섰소이다. 그럼 대감께 말씀드리고 혼례날을 잡겠습니다. 그리하여 한송이는 태수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요. 혼례식은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서대감의 환갑잔치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신부가 양귀비 뺨친다더구먼. 그러게 말여. 한양에서도 탐내는 양반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이야. 태수가 복 받았구먼. 그 인성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라니. 쯧쯧. 어째 하늘은 공평치가 않은 것이야. 한송이가 아깝다 아까워. 사람들은 몰려와 축하는 해주었으나 한송이가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대한 혼례는 끝나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드디어 이제 부부가 되었구려. 어서 족들이 벚꽃 합궁을 맞춰봅시다. 태수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혼례는 그저 격식을 맞추느라 필요한 것이었고 한송이를 품어보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신혼방에서는 부부의 첫 의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들 들어가 잠이나 주무시오. 태수의 신혼방 앞에는 여종들이 죄다 모여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덕배가 나타나 죄다 쫓아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덕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송이 아씨가 태수와 혼례를 치를 때부터 덕배는 울고 있었지요. 신분 차이는 있었지만 덕배는 한송이 아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송이 아씨의 혼례는 덕배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덕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관아에서 사또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알고 계시었소? 대감의 며느라이가 영모제로 유배간 박찬동 대사성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뭐시여? 며느리가 역적죄인의 딸이란 말이여. 그렇습니다. 나도 이번에 한양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틀림이 없소.
저런 그렇다면 큰일이구려. 그런데 어찌 역적죄인의 여식이 관노가 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주상의 배려가 있었다 합니다. 대사성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허나 증자가 명백하니 주상도 어쩔 수 없이 대사성만 유배를 보냈다 합니다. 어쨌든 역적죄인의 여식이라니 이거 참 난감하구려. 나는 덕망 있는 박선비의 조카딸이라 하니 그냥 믿은 것뿐이요. 사또가 돌아가자 서대감은 태수를 불렀습니다. 너는 며느라이가 역적죄인의 여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 역적죄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놈이 졸라서 혼례를 치러주었으나 이제 우리 집안까지 역적 집안이 되어버렸으니 이를 어쩔 것이냐? 내 놈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없는 것이야. 이런 못난 놈 같으니라고. 서대감은 무척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역적을 사돈으로 둔 가문이 되어 얼굴을 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태수는 아버지에게 못난 놈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화딱지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태수는 씩씩거리며 한송이 부인을 찾아갔지요. 어찌 나를 속이고 혼인한 것이야? 역적죄인의 여식이라니 왜 내게 진작 말하지 않은 것이야? 태수는 한송이에게 손지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발길질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태수는 부인 한송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다 지치자 창고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적죄인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 가보인 금불상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태수는 부인 한송이에게 물 한 모금도 못 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송이는 맞은 데를 치료도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다 보니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지요. 한편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머슴 덕배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두들겨 맞고 먹지도 못하는 아씨를 보면서 덕배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덕배는 죽을 각오로 깊은 밤에 먹을 것을 챙겨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아씨, 일어나 이것 좀 드셔보셔요. 아니 덕배가 아니냐. 이러다 너까지 혼날 수 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아씨가 이러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요? 지 걱정 마시고 어서 이거 좀 드셔보셔요. 한송이는 덕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었지요. 그렇게 한송이는 밤마다 덕배가 챙겨오는 밥을 먹으며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이러다 걸리면 너까지 위험해질 것이야. 아씨는 덕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덕배도 아씨가 너무 불쌍해 꼭 안아주었지요. 그러자 아씨도 눈물을 흘리며 덕배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는 덕배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처지를 한탄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결심을 하였지요. 태수에게서 아씨를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덕배는 다음 날이 되자 태수를 찾아갔지요. 도련님, 지가 장에 나갔다가 들은 말인데 조정에서 역모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합니다요. 아니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일을 끄집어낸단 말이냐? 지가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헌데 다시 조사하면 도련님도 불려가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들었느냐? 지가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하는 말을 들었구먼요. 그 자들은 누구더냐? 의금부에서 나왔다 들었습니다요. 이 마을에도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하여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요. 태수는 덕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을의 역모와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부인인 한송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지 생각에는 얼른 파혼부터 하셔야 합니다요. 그리고 아씨를 얼른 내보내야 하지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혹시나 아씨를 잡아가면 도련님도 소환할 테니 그러기 전에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합니다요. 내 말이 일리는 있다. 내 놈이 이런 때는 머리가 쓸모가 있구나. 그리하여 태수는 아버지 서대감을 만나 허락을 받고 파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배를 불러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라 일렀지요. 도련님, 비록 여인 하나 처리하는 일이긴 하나 감쪽같이 처리하려면 전문꾼들이 필요합니다요. 지가 잘하는 전문꾼들이 있으니 백냥만 내어주시면 됩니다요. 그래 알았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태수는 방에 들어가 백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배에게 주었지요. 그럼 지가 오늘 밤 처리하겠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만약시 문제가 되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온전히 내 놈의 짓이란 말이다. 알겠습니다요. 지가 목숨 걸고 도련님은 지키지라. 그리하여 덕배는 밤이 깊어지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송이 아씨를 깨웠지요. 아씨, 잠시만 보따리 자루 속에 들어가 계셔요. 그럼 지가 아씨를 구해낼 것이구먼요.
아니 그러다 내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는 것이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요. 그러니 저만 믿고 계시면 됩니다요. 그리하여 아씨는 보따리 자루에 들어가고 덕배는 아씨를 들쳐매고 태수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나오자 덕배는 아씨를 꺼내 주었지요. 이제 나오셔서 걸어도 됩니다요. 아니 이제 어쩌려는 것이야. 아씨가 태수도련님 댁에 계속 계시면 태수도련님이 아씨를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요. 지가 어려서부터 겪어봐서 태수도련님은 너무도 잘합니다요. 그리고 박선비님 집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요. 아씨가 박선비님 집에 계신 것을 알면 박선비님께도 해코지 할 것이구먼요. 태수도련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입니다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요. 그리하여 덕배는 아주 먼 지방으로 내려가 태수가 준 돈으로 집을 구하고 아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식량을 잔뜩 채워놓았지요. 아씨, 지가 수시로 자주는 못 올 수도 있습니다요. 그러니 이 돈으로 잘 살고 계셔야 합니다요. 덕배는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을 모두 아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씨는 자신에게 닥친 운명이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부모님이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되고 자신까지 신세가 처량하게 되니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지요. 그런 아씨를 옆에서 보고 있는 덕배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덕배의 눈에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덕배는 아씨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아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씨는 이제 지가 지켜드릴 것이구먼요. 그러니 아씨는 혼자가 아니오요. 아씨는 덕배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둘만의 달콤한 시간을 뒤로 하고 덕배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씨, 지가 시간이 될 때마다 들르겠습니다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어요. 그래 알았다. 몸조심히 올라가거라.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가다 말고 뒤돌아보기를 수십 차례나 하고 아씨도 덕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덕배는 아씨를 떠나 태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송이 부인을 어떻게 하였느냐?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였지라. 내 놈이 거짓말이 많이 늘었구나. 여봐라 덕배를 멍석을 말거라.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도련님. 내가 왜 그러는지는 내 놈이 더 잘 알터. 어찌 시치미를 잡았다는 것이냐? 내 놈의 말을 듣고 내 한양에 알아보았느니라. 헌데 조정에는 그런 일이 없더구나. 그러니 내 놈이 내 부인을 빼돌리려 일부러 그런 거짓말로 날 속인 것이 아니더냐. 어디 하나 부러지기 전에 어서 부인이 있는 곳을 대보라. 덕배는 말이 없었습니다. 멍석말이 당해 온몸이 부서져도 덕배의 입은 열리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끝까지 내 놈이 입을 다물겠단 말이냐? 여봐라 이놈이 죽어도 좋으니 더 세게 치거라. 노비들은 몽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태수 도련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노비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도련님 덕배가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요. 물을 떠오거라. 맞다가 기절하면 물을 뿌리고 의식이 깨어나면 다시 몽둥이질을 하고 태수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덕배는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씨를 사랑한 덕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아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도련님 덕배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요. 무엇이야? 이놈이 끝내 입을 열지 않다니 고얀놈 같으니라고. 뒷산에 갖다 묻어버리거라. 그리하여 노비들은 덕배를 둘러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덕배를 묻었지요. 한편 덕배가 떠나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송이 아씨는 바느질을 하며 홀로 살고 있었지요. 아씨는 아직도 덕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 준 덕배를 아씨는 잊지 않고 있었지요.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보내며 꿋꿋이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씨는 바느질감을 가지러 장터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길 모퉁이에 낯설지 않은 거랭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렁뱅이에게 가보았지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거렁뱅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덕배가 아니냐. 덕배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덕배는 아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덕배야 말 좀 해보거라. 날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덕배를 보며 아씨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씨는 눈물을 닦고 덕배를 부추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시키고 머리도 감겨주었지요.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잘라주었습니다. 덕배를 묻어주던 노비 중에 하나가 덕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몰래 꺼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기억도 정신도 나간 것이었지요.
그렇게 덕배는 떠돌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씨가 살고 있는 먼 지방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씻겨놓고 머리와 수염을 잘라주니 한결 말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씨는 덕배를 꼭 안아주었지요. 자신 때문에 정신을 잃은 덕배를 아씨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씨는 덕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덕배를 보살피며 덕배 곁에서 살아갔지요. 꽃피는 봄이 오면 아씨는 덕배를 데리고 들판을 걷곤 하였습니다. 덕배가 꽃들을 보면 유난히 표정이 밝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덕배와 함께하는 삶이 아씨에게는 무척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것도 아씨에게는 필요가 없었답니다. 백발이 된 후에도 아씨는 꽃피는 봄이 오면 여전히 덕배를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얼굴 속에는 미소가 가득하였지요. 불교에는 애별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을 말할 때 쓰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괴로움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가 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